Kid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어제 공지를 드렸듯이 축구 토토 승무패 44회 차의 경우는 J리그 경기와 K리그2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골대법으로 폴더 수주리기 정리본 목요일에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게시판에 공유를 드렸습니다. 아직 못 보신 멤버십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J리그를 제외를 하고 K리그2 경기들에 대해서만 분석 내용 영상으로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구매하는 14경기 최종 픽은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게시판에 이미지로 내일 오전 내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K리그나 K리그2 같은 경우는 경기도 라이브로 볼 수가 있고 영상도 찾기가 쉬워서 분석을 해서 픽을 선택을 했을 때 결과는 틀리더라도 경기의 흐름은 확실히 파악을 했다라고 보는데 J리그 경기들의 경우는 분석 내용을 아무리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도 경기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라고 생각되는 너무 뜬금포 경기 결과로 사람 뒷골 당기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J리그는 배당적인 부분과 패턴적인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고 최종 픽만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겠다라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 토토 승무패 44회 차 K리그2 7경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골 때리는 TV 채널 멤버십은 한 달에 4,99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으시고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상 하단에 배팅맨이 직접 디자인한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품들 키링, 컵, 슬리퍼, 모자, 반팔티 같은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실용성과 골 때리는 TV의 운빨까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충남 아산 대 수원 삼성. 자, 충남 아산의 경우 지난 18라운드 서울 이랜드와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전에 충남 아산의 한교원 선수가 측면에서 패스를 내줬고 데니손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선제골을 기록을 했지만 후반 서울 이랜드의 차승현 선수가 교체해서 들어가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아이데일 선수 대갈박에 기가 막히게 꽂아주면서 동점골이 터졌죠. 경기는 그대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충남 아산의 경우는 최근에 수비 형태를 좀 재정비를 하면서 실점을 확실히 줄였다라는 게 느껴지고 수비 시에 5백으로 전환을 하는 게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신송훈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좋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록적으로도 최근 5경기에서 단 2실점만을 기록 중이죠. 자, 반대로 상대팀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빠른 템포와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전환 플레이를 잘하는 팀이고 K리그2에서 최상위권의 공격력을 보여주는 만큼 사실상 인천 아니면 잡을 만한 팀이 K리그2에는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만약 제가 이 경기가 꺼림칙하다 다만 제가 이 경기가 꺼림칙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남 아산의 안정화된 5백 수비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과 수원 삼성이 바로 전 부산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코너킥 상황에서 부산의 곤잘로 선수의 헤딩 극장골에 1대1 무승부가 나왔는데 부산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 코너킥 횟수가 K리그2에서 2위를 기록 중으로 코너킥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는 팀인데 충남 아산의 경우는 코너킥 횟수 1위를 기록 중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수원 삼성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롱패스 횟수도 K리그2에서 1위를 기록 중으로 수원 삼성이 점유율을 쥐고 충남 아산의 5백을 뚫으려고 하다가 뺏기는 순간 롱패스로 수원 삼성의 뒷공간을 노릴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이 경기는 쉽게 수원 삼성의 사이드로 생각하고 접근했다가는 된통당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투표율이 역시나 충남 아산의 무와 패 쪽으로 85% 이상 몰렸는데 저는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충남 아산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전남 드래곤즈 대 인천 유나이티드. 자, 전남은 지난 18라운드 충북 청주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충북 청주에 2대0으로 끌려가다가 후반전에 하남 선수가 알베르티 선수의 얼리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하면서 만회골을 터뜨렸고 후반 추가 시간에 발비디아 선수의 크로스를 고태원 선수가 헤딩으로 돌려놓으면서 극장 동점골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3무 1패로 승리가 없는 전남이긴 하지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수원FC에서 오른쪽 윙백 김주엽 선수, 울산 HD에서 U22
중앙 미드필더 박상준 선수를 데려왔고 프랑스령 생마르팅 국가대표 공격수 키란 르본, 강원FC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겸 센터백 최한솔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죠. 그리고 최근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두 경기 만에 골을 기록한 하남 선수와 더불어서 김경재, 정강민, 홍석현 등 주요 자원들이 7월 중 스쿼드에 합류할 예정인데 어쨌든 새로 영입된 선수들과 기존 자원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패를 까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원정팀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이변을 내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이 지난 김포와의 경기에서 문지한 선수가 김포의 손정영 골키퍼에게 부상을 당하면서 복귀까지 12개월이 걸릴 부상을 당했죠. 전후방 십자인대 손상 및 내외 측 연골 손상, 내측부 인대 손상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빠른 쾌유를 빌도록 하겠고 문지한 선수가 빠지는 수비형 미들 자리를 어떻게 메꾸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주에서 김건웅 선수를 임대로 빠르게 데려오면서 중원 공백을 메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정원진 선수도 이번에 영입을 했는데 정원진 선수의 경우는 수비형 미드필더라기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자원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맞대결에서도 인천이 2대0으로 이겼는데 물론 그때 전남의 구현준 선수가 일찌감치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너무 일방적인 경기가 됐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인천에는 스피드레이서 제르소 선수가 있다. 그리고 주워먹기, 페널티킥의 황제, 무고사 선수가 있다. 여기에 바로 선수까지 있었으면 좋겠지만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력이나 선수 스쿼드적인 면이나 기록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인천이 이기는 게 맞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패턴적으로도 전남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역배당을 받았을 때 2무 1패로 승리를 한 적도 없죠. 그리고 상대팀 인천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패턴적으로 무승부는 없다라고 볼 때 당연히 전남의 패배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전남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충북 청주 대 서울 이랜드. 자, 우선 이 경기는 배당적으로 봤을 때 서울 이랜드가 원정이고 홈팀이 국내 배당 기준 3.4배당을 받은 적이 3번이 있는데 3번 모두 원정팀인 서울 이랜드가 승리를 했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충북 청주의 경우는 지난 서울 이랜드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발로 뛰었었던 수비 자원들, 즉 이승환 골키퍼, 수비수로 득점까지 기록을 했었던 전현병 선수, 주전 수비 자원 홍준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고 또 다른 수비 자원인 이강한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북 청주의 현재 쓰리백이 너무나도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격에서만큼은 두 경기 연속으로 두 골씩 뽑아내고 있고 바로 전 경기에서 최강민 선수의 기가 막힌 프리킥 득점은 굉장히 센스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이번 시즌 홈에서 K리그2 득점력 꼴찌를 기록 중인 충북 청주이고 아직까지 홈에서 1승도 없는 충북 청주라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정팀 서울 이랜드의 경우는 최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죠.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지난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는 오심으로 인해서 VAR을 보고도 페널티킥을 취소당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있었죠.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다가 VAR을 보고 이끌어 잡는 게 약했다라는 이유로 페널티킥을 취소를 했는데 그렇다라면 서울 이랜드의 에울레르 선수에게 경고를 줬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없었죠. 아무튼 심판 자질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개선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최근에 실점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랜드의 수비 조직력이 붕괴가 됐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확실히 김도균 감독도 수비 진영을 재정비를 해왔다라는 게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랜드가 공격 지표에서 득점이나 도움, 슈팅 부분에서는 중상위권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최소한 충북 청주가 승리하지는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새신랑 아이레일 선수가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골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의 공격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충북 청주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2무 3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 원정팀 서울 이랜드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 승패가 갈린다라면 홈에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는 충북 청주의 패배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 청주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경남대 안산 그리너스.
자, 경남FC의 경우는 최근 경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패를 기록 중에 있죠. 그리고 수비형과 공격형 미드필더 모두 소화가 가능한 해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고, 박주전으로 출전을 했었던 미드필더 이강희 선수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오스트리아 명문 아우스트리아 빈과 계약을 하면서 이적이 성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해난 선수와 이강희 선수가 출전하지 못하는 중원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경남이 확실히 반등을 위해서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 자원들을 영입을 했고, 아직까지 출전은 시키지 않았지만 이번 홈 경기에서는 출전을 시키지 않을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포르투갈의 1부 리거 출신 후백 마세도 선수와 브루노 코스타 선수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마세도 선수는 측면 공격수로 짧고 간결한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 수비와 1대1 상황에서의 돌파와 경합으로 득점뿐만 아니라 킬 패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선수라고 하고, 브루노 코스타 선수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으로 뛰어난 탈압박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이 두 선수가 한솥밥을 먹으면서 발을 맞춰온 동료이기 때문에 이미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어서 즉각적인 팀 경기력 향상에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원정팀 안산의 경우는 지난 부천과의 홈 경기에서 후반 막판에 실점한 걸 제외하면 바로 전 경기 천안과의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6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문제는 역시나 골 결정력입니다. K리그2에서 최소 득점을 기록 중으로 득점 꼴찌를 달리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영입한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인 최안솔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기 때문에 공격력을 끌어올릴 만한 뭔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경남이 홈에서는 안산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경남이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는 2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점, 안산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경남의 후백 마세도 선수와 브루노 코스타 선수의 데뷔전 홈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저는 경남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성남 대 천안 시티즌. 자, 성남의 경우는 최근 8경기 동안 득점을 살펴보면 전남을 상대로 후반 막판에 후이즈 선수의 극장골, 천안과의 경기에서 박지원 선수의 득점,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후이즈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 청주와의 경기에서 후반 90분 거의 다 돼서 후이즈 선수의 득점으로 8경기 동안 단 4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고, 페널티킥을 제외하면 필드골이 3골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도 사무엘 선수가 돌아왔고 삼선 자리에 프레이타스 선수를 임대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전력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 경기에 주전 수비 자원인 베니시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정팀 천안의 경우는 2연승 후 안산과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패배하지 않는 기운을 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천안도 성남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는 힘을 못 쓰는 상황이죠. 특히 원정에서 9경기 동안 단 4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면서 원정 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남이 과연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냐, 천안이 과연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이 들고, 투픽으로 간다고 해도 한 골 싸움으로 보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투픽 쓰고 틀릴 바에 단통으로 가자. 그렇다면 양 팀의 득점력을 생각해 볼 때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양 팀의 맞대결 전적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천안 시티즌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남의 승무 투픽으로 가고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픽은 돈지랄이 될 수도 있다. 지우던지 단통으로 가던지 하는 게 현명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성남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화성FC 대 부천FC. 이 경기는 사실상 화성FC의 이변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경기로 보이고, 최근 경기력이나 기록으로 볼 때 화성FC가 부천을 상대로 승리하기란 확률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화성이 그나마 홈발이 있긴 하지만 상대팀 부천의 경우는 후반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팀으로 그만큼 체력에 기반된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외국인 공격수 선수들 몬타뇨 선수, 갈레고 선수, 바사니 선수, 중원에는 카즈 선수가 확실한 용병 자원으로서의 능력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중 코리아컵에서 김포를 상대로 1대3 승리를 기록을 했고, 로테이션을 돌리면서도 주축 자원들의 체력 안배를 적절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이 경기에서 의심이 드는 건 패턴적으로 부천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연승 흐름이 끊어지지 않을까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 K리그2 3위의 득점 능력을 믿고 저는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화성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김포 대 부산.
자, 일단 김포의 경우는 주중 코리아컵에서 1대3으로 부천에 개털렸고, 제가 개털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인천과의 경기에서 박동진 선수의 가운데 손가락 욕 논란, 그리고 손정현 골키퍼의 무자비한 태클 공격으로 인천의 문지환 선수가 12개월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지금 김포 선수들의 멘탈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주중 경기에서 어이없는 패스 미스와 어리버리를 까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손정현 골키퍼가 동료의식이 없다고 지금 쌍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윤보상 골키퍼가 오랜만에 나왔었는데 확실히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공격에서는 루이스 선수와 박동진 선수가 전반 끝나고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중 컵 경기에서 주전 자원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김포는 부산에 비해 체력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부산의 경우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유일하게 K리그2에서 패배가 없는 팀으로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포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하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턴적으로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고, 맞대결 전적도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서 무승부를 빼고 단통으로 갈까 생각도 해봤는데 배당적으로 무승부가 좀 가깝다라고 보여서 무승부를 제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김포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4회차 K리그2 경기들에 대해서 최종픽 말씀을 드렸고, 제가 구매한 14경기 최종픽은 토요일 낮 12시 전까지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